자, 이제 계속 갑니다. 계속 갑시다. 자, 원 간섭기까지 했어요. 이제 원 간섭기를 들어가야죠. 자, 부마국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원 간섭기 이전에 몽고와의 전쟁에서 우리 문화재가 많이 소실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대장경판이라든가 뭐 황룡사 구층탑 이런 것들 다 탔어요. 그렇죠? 다 타고 뭐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아무튼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게 원 간섭기입니다. 이 원 간섭기는 좀 암울하긴 한데요. 자, 일단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마국이라고 했죠. 부마국. 일단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 몽골에서, 몽골을 하지 말죠. 원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을 이제 흡수를 했죠. 흡수를 하면서 인정을 안 했어요. 다른 데는. 인정을 안 해버리고, 원나라다 그래서 원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고려는 짜증나거든요. 이 조만한 게 엄청나게 덤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얘들이 또 얘들처럼 해버리면 또 일어나면 또 짜증나죠. 이 조만한 나라 때문에. 그러니까 원나라가 머리를 쓴 거죠. 그죠? 니네 고려의 풍습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데 니들은 그냥 냅두면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원나라 공주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왕의 아들내미가 있으면, 아들내미가 나면요, 아들내미 태어나면 저 떼고 바로 얼로 원나라로 가요. 그래서 왕자가 가가지고 원나라에서 교육을 다 받죠. 그러니까 원의 문화를 그냥 체험을 하고 원나라의 교육을 다 받고 얘가 크면 공주와 혼인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보내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충자죠. 충땡 왕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충렬왕 같은 경우는 좀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원나라에 그 충렬왕이 이제 가서 오라고 해서 가면 여기부터 이제 원나라의 근처에 오면 포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포박하고 말에서 내린 다음에 그 이 원나라에 나온 그 마중 나온 그 역관들 있죠? 역관이 막 귀싸대기 때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암울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왕이니까 대접을 해주고 넘어가면 완전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죠. 여기에서 고려 안에서 왕이 무슨 정책을 하려면 가서 물어보든가, 안 그러면 안 돼요. 허락받고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암울하죠.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면 평생 자기 편이어야 되는 그 부인이 누굽니까? 원나라의 공주예요. 그러니까 첩자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항상 불안하고, 그렇죠? 이런 엄청난 이상한 짓을 만들어 버린 게 이제 원 간섭기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힘이 없죠. 왕이 힘이 없는데 더 미치게 하는 것은 신하죠. 신하들은 어떻게 하죠? 원나라 가가지고 친하자. 그래서 원나라에 뇌물 다 주고 그러면 이제 뭐 고관이 높은 관직에 원나라 이제 거기에서 얘를 뭘로 임명한다라고 도장 꽝 찍어서 보내면 왕한테 가서 이걸 주면 어쩔 수 없어요. 관리가 돼야지. 그게 다 뭐라고요? 권문세족이에요. 자, 이 권문세족 애들이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왕이 얘예요? 아니에요. 얘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엉망진창이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는 조금 이따 하십시다. 여기까지만 일단 해놓고, 아무튼 엉망진창이 돼요. 관제도 막 다운시켜버리죠. 니들이 무슨 부가 있고 말이야. 무슨 부가 있어. 없애. 뭐 사로 뭐 이런 식으로 책을 한번 보시면요. 원의 내정 간섭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요. 영토상실, 그래서 쌍성총관부, 그렇죠? 그리고 동령부, 그리고 이제 탐라총관부, 제주도까지. 그래서 각종 동사무소를 다 만들고 여기에서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허락 맡어, 뭐든지 다 그래야 되고, 영토 다 뺏기고, 관제는 격화되죠. 사회의 나라가 되면서 어떻게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가 되죠. 도병마사는 임시기구인데 이때 도평의사사로 관제가 격화되면서 가장 높은 최고 기구가 되고요. 그리고 중추원은 밀직사로, 그렇죠? 이 성은 첨의부 하나로 통합이 돼요. 뭔 성이, 니들이 무슨 성이 있어? 필요 없어. 부로 낮춰. 육부? 웃기지 마. 니네가 나랑 똑같은 나라야? 아니잖아. 육부는 사사로 그거 없애버리고 통합해버리고 해서 4개 사로 나눠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적인 지위가 하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정 간섭 보면요. 이 정동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동행성 말 그대로 어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건데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죠. 일본을 여기에서 일본을 접수하려고. 그렇죠? 일본 정벌을 계획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 정벌 할 수 있습니까? 아예 강화도도 못했던 애들이 무슨 일본 정벌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패로 돌아가요. 실패로 돌아가서 없애야 되는데 내정 간섭 기구로 다시 바뀌어버리죠. 이거는 의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뭐 이문소도 있고요. 만호부도 있어요. 다루가치 다루가치는 이제 여기에 이제 감찰관들. 그러니까 왕을 감찰하는 그런 세력들. 뭐 특산물이 있는데 뭐 다 뺏어가시겠죠. 뭐 금, 은, 배, 인삼, 약재 이런 거 다 뺏어가고요. 특히나 얼마나 독한 놈들이냐면 매 있죠. 날아다니는 거. 요거 사냥. 그 고려의 매가 사냥하는데 엄청나게 뭐 좋대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죠? 뭐 이 새가 뭐 매가 뭐 어디 거 있나요? 근데 우리 거는 좋대. 그래서 매를 잡게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지들 사냥하는데. 이 사람은 별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데리고 갔죠? 여자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고려의 처녀라든가 그리고 과부들, 그러니까 짝이 없는 여자들 다 해서 데리고 갔어요. 공녀로 데리고 가서 놀이개로 삼았죠? 그게 결혼도감이에요. 이 결혼도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가 태어나면 그 딸내미가 태어나면 걱정이에요. 그렇죠? 언제 잡혀갈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들이 결혼도감에서 대상이 누구죠? 징발 대상이 처녀 혹은 과부죠.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거예요. 조혼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조혼이 유행처럼 번지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냥 결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주성이 엉망진창이에요. 몽골풍이 유행합니다. 몽골풍. 그래서 몽골식 옷, 그리고 머리, 뭐 스타일, 뭐 말하는 것까지, 그리고 막 뭡니까? 이름까지 막 다 바꿔요. 몽골식으로. 막 변발하고 막 엉망진창이죠. 막 이런 걸로 하고. 그리고 또 거꾸로 고려 양도 생겨요. 고려 양은 어디에 있었냐면 원나라. 원나라에서 고려의 풍습이 또 유행처럼 번지고. 그렇죠? 이 친구들 뭐 그랬습니다. 암울하죠, 암울해. 자, 이럴 때 이제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요. 이 결혼도감이 또 문제인데요. 여기에 이제 결혼도감 중에 우리 고려의 여성이 그 원나라 황제의 눈에 띄어요. 그래서 뭐까지 가냐면 원나라 황제의 황후까지 올라가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름하여 이제 기황후인데요. 이 기황후는 여기 결혼도감 출신이에요. 이 기황후가 원나라 황제가 되죠. 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볼까요? 우리의 고려의 왕은 어떤 입장이에요? 원나라 황제가, 원나라 왕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럼 기황후는 우리 엄마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엄마가 돼버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기황후가 좀 그래요. 욕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를 좀 봐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공민왕 때인데요. 공민왕 때 이 기황후의 오빠가 있어요. 오빠. 이 기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기철이 엉망진창이죠. 공민왕한테 가가지고 반말 찍찍하고요. 막 침은 안 뱉고 반말 찍찍하고 막 욕도 하고요. 뭐 둘이 있을 때는 막 이러면서 다니고 막 엉망진창했어요. 이 기철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에 나오고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엉망진창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철이 누구? 아까 그 어디죠? 권문세족. 권문세족의 대표죠. 대표. 얼마나 위세가 얼마나 위세가 권세가 막 하늘 찔렀겠어요. 그렇죠? 왕도 무시할 정도인데. 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요. 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노국공주가 있어요. 노국공주 당연히 원나라 공주죠. 근데 공민왕 노국공주는 참 이뻤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공민왕과 이 노국공주는 당연히 원나라에서 어렸을 때 결혼해가지고 넘어왔겠죠. 넘어왔는데 이 노국공주는 공민왕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책에 나오는 것처럼 뭘 했죠? 개혁 정치를 폈죠. 그렇죠? 그래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고 눈치 봤겠어요? 눈치 안 봤어요. 왜? 노국공주는 개혁을 도와줬어요. 그렇죠? 개혁하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공민왕이 노국공주가 조금 있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울기만 했대요.
3년 동안 울기만 했대요.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정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개혁, 이 국민왕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국민왕은 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개혁을 추진했어요. 성공합니까? 성공하진 못해요. 아무튼 이 국민왕이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자, 이 고려가 있고요. 자, 여기 원나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왕인데, 국민왕은 이제 등극할 때부터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다 보이잖아요. 게다가 아래 기철, 이런 엉망진창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왕은 이제 짜증이 나는데, 이 세력이 약해진 때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요 북쪽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요. 한족 있죠, 한족. 이 한족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뭉치기 시작해요. 이 한족이, 원나라는 참 잘못한 그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원나라는 몽골 제일주의였어요. 그래서 4신분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윗신분은 몽골족, 그리고 생목인, 눈에 색깔이 있는 생목인, 그리고 그 한족, 중국의 한족, 우리 한족 말고요. 중국의 한족 있죠. 한족 아래 놓고, 그리고 끝까지 덤볐던 남송인 있죠. 남송인을 끝으로 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배계급. 그러니까 몽골족, 그 다음에 외국인, 그리고 원래 중국 사람들 무시했죠. 완전히 노예처럼 부리고요. 완전 진짜 노예가 됐어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세력을 만드니 그게 명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명나라 애들은 고려가 보입니까? 이런 건 보이지도 않고요. 얘들은 뭐 때문에? 얘네 때문에 일어난 거고, 얘네가 엉망진창, 이제 오래 하니까 막 이렇게 세력 내분도 있고 막 그럴 때 명나라가 이제 등극을 해서 원나라한테 선전포고를 하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원명 교책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당시에 국민왕, 기철, 기왕후, 그렇죠? 기철이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따지죠. 국민왕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한번 위에 가보고 정책도 한번 개혁 정책을 한번 해봐요. 원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해요. 왜? 바빠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뭐 유인을 시켜가지고 쌍성총괄부 공략하고요. 영토를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영토 이렇게 회복하고요. 이 회복하기 바로 직전에 기철 될 거예요. 기철이 뭐라 하겠죠? 그러니까 모가지를 쳐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권문세족, 이 아래에 있었던 권문세족은 어떻게 됩니까? 좀 약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왕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개혁을 피는데, 책에 있는 내용, 그 개혁을 핍니다. 자, 책을 한번 볼까요? 국민왕 때 개혁 정치 나오죠? 국내외 정세, 권문세족, 뭐 순선왕의 개혁 나오는데요. 국민왕의 개혁에서 반원 정책 있죠? 친원 세력 숙청. 그래서 기초를 숙청하는데 이때고요. 자,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다 해버리고요. 그리고 관제도 예전의 관제를 그대로 갖고 오고, 그리고 몽골풍, 머리 변발 이런 거 다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쌍성총관부 유인을 시켜가지고 공격했고요. 그래서 천령 이북당을 다시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목이 이렇게 올라간 거 있죠? 이게 국민왕 때 수복한 영토라고 하는 때가 이때예요. 자, 그리고 왕권 강화, 정방을 폐지해요. 정방이라는 거 언제 만든 거죠? 뭡니까? 무신정권 때 만든 거잖아요. 무신정권 때 가지고 인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관리의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걸 폐지시켜버렸죠. 그러면 이 인사권이 어디로 갑니까? 국민왕으로 가죠. 그렇죠? 왕권 강화예요. 전민변전 도감을 설치를 하죠. 설치해서 신돈을 등용해요. 이 스님을 등용을 해가지고 해봐라. 오케이, 개혁할게. 전민변전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이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 있죠? 이걸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갖고 와요. 그리고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요. 이 일을 했던 게 신돈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왕 때 전민변전도감은 시험에 항상 나오고요. 국민왕 나오면 신돈은 꼭 나옵니다. 그렇죠? 개혁 정치. 그래서 권문세족의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거 꼭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아무튼 잘 되죠? 잘 됐어요. 지금 막 올라가고, 이제 예전에 그 위세를 약간은 회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너무 이렇게 강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권문세족들이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만큼 있다고 하면 자, 국민왕은 누굴 등용했겠습니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신진사대부예요. 신진사대부는 명나라를 섬기자라는 예전의 한족, 그렇죠? 명나라 지원군이었고요.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등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도 얘들보다 훨씬 깔끔하고 그리고 개혁적인 성향을 띄었죠. 그럼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키워줘야죠. 키워줘야 되니까 이 세력을 뺏으려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남아있죠. 그렇죠?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공민왕을 살해하고요. 그리고 신돈도 이렇게 해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만약에 이 국민왕이 살아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또 역사는 바뀌었을 건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국민왕의 개혁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요. 신진사대부 지금 나왔으니까 좀 봐야겠죠? 그렇죠? 신진사대부를 좀 봅시다. 무신집권기 이래 과거를 통해서 그 아래에 보시면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신진관료다. 그렇죠? 성리학을 수용을 했고 불교는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할 거예요. 불교가 고려 불교는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장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막 고리대 막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타락을 하죠.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불교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문세족 당연히 비판하죠. 권문세족 당연히 비판하고요. 국민왕 때 개혁정치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등장하는 세력이 신진사대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제 또 보시면요. 이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인데요. 자, 다시 이제 국민왕이 죽기 이전으로 갑시다. 자, 이게 고려가 있고, 자, 명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원나라가 있어요. 자, 이때는 국민왕이고요. 국민왕이 이제 개혁 정치를 막 피고 있고요. 자, 원나라하고 명나라하고는 계속 요거를 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 명나라 얘들이 좀 문제인데요. 이 한족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그쵸? 지들 독립운동가. 그래서 여기를 뺏어야겠다라고 하는 세력도 있고 독립운동가만 있을까요? 막 있으면 이상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적대들이 또 나는데요. 이 속에 있는 도적대를 홍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홍건적과 독립운동가들은 같은 세력이었고 여기에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로 가봐야 할 게 없겠다.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홍건적이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얼마나 타격이 있었으면 국민왕은 피신을 갑니다. 그렇죠? 국민왕은 이제 안동으로 피신을 갈 정도로 요것도 체크해 놓으십시오. 사료에 나옵니다. 그 시험에. 그래서 국민왕은 또 안동으로 피신을 가고요. 그리고 때마침 또 왜구도 막 쳐들어와요. 거기에서 권문세족이 이렇게 되니까 국민왕은 살해당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어디로 갑니까? 그 위에서는 홍건적, 아래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오면서 그렇다면 여기에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겠죠? 고려의 장군들이 나타나요. 이름하여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자, 신흥무인 세력이 나타나는데요. 이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성계, 정세훈, 이방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장군, 그렇죠? 엄청난 무인 세력들이 나서 이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을 하죠. 자, 책에 한번 보시면요. 홍건적 1차 이순경 이방실, 2차 국민왕 안동으로 피난 가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세훈 안우 이방실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을 하면서 홍건적 제거를 하고요. 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정몽주 나오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최무선은 꼭 기억하셔야죠. 왜구. 최무선이 최초로 화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통도감도 기억하셔야 되고 최무선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구를 맞서 싸웠다. 여기에서 처음 썼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지금은 누구 있습니까? 신흥 무인 세력도 있고요. 권문세족 있습니까? 있죠. 권문세족 있고요. 게다가 또 누구도 있죠? 신진사대부도 있죠. 그렇죠? 누가 개혁 세력이죠? 얘들이요. 새로운 세력은 얘들이요. 그러니까 얘들은 머리 있죠? 얘들은 힘이 있죠? 합하죠. 자, 얘들이 합해가지고 나라를 만드는 게 조선이에요.
그렇죠? 권문세족은 이제 좀 있으면 도태가 되는데 아무튼 요 세 개의 세력 중에 가장 강한 세력은 누굽니까? 권문세족이 가장 강하죠. 그렇죠? 아무튼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영토가 넓어졌어요. 고려. 자, 위의 동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명나라. 자, 고려는 이제 공민왕이 이제 공민왕 다음으로 이제 또 우왕이에요. 지금 왕은 우왕이에요. 자, 명나라에서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뭐 천령 이북 땅 있지? 여기.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원나라하고 싸울 때 바쁠 때 그때 틈타가지고 우리 땅을 니네가 먹었네. 이 땅 돌려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천령 이북 이북 지역. 천령 이북 지역을 달라라는 얘기고요. 천령 위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통보를 하죠. 자, 이때 야, 자랑스러운 우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명나라 치러 가라 라고 해서 요동 정벌을 명합니다. 누구한테? 최우와 이성계에게 명합니다. 자, 최우는 우리가 알고 있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해라. 죽입니다. 그렇죠? 강한 이 충성심을 갖고 있고요. 이성계 같은 경우는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 같은 경우는 명나라 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이런 걸 알고 있고요. 객관적인 거. 최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왕의 장인이 최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위가 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안 간다고 그러면 얘도 안 갈 것이고 그 엉망진창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세력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이제 갑니다.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이성계가 사불가로 내세우죠.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지금 장마철이라 활시가 늘어나서 안 맞는다. 그리고 농번기에 군대를 이렇게 농번기에 군대를 동원하면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다. 뭐 그런 것들. 소국이 대국을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쪽 가면 돌림병이 있다. 그래서 유행처럼 번지기 때문에 군사들 다 죽는다. 얘기하니까 우왕은 콧방귀도 안 끼죠. 그리고 왕명을 거역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우왕이 울죠. 울면서 최우를 붙잡아요. 최우를 붙잡고 당신까지 가면 어떻게 하냐. 내 옆을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간 거는 이성계밖에 없어요. 이성계가 우리 땅이고 여기 압록강. 자, 여기 압록강이 여기 이북 지역이고 이 남 지역이에요. 그렇죠? 압록강에 여기 이렇게 섬이 있어요. 이게 위화도인데요. 위화도까지 가요. 여기에서 군대를 다 집결 시켜놨어요. 이성계는. 그래서 딱 보니까 최우가 안 와요. 최우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시켜보니까 우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우하고 술 마시고 있어요. 열받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는 거죠. 돌려서 최우 제거하고요. 우왕도 폐위시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왕 옹립하고요. 그리고 공양왕도 옹립을 합니다. 옹립을 하면서요. 이성계가 이 과정에서 자기의 이제 이 이성계는 어디죠? 세력이 신흥 무인 세력이죠. 모질라는 게 뭐죠? 명분. 다시 얘기하면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게 되고요. 손을 잡게 되고 이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한테 딸리죠. 뭐가 딸려요? 재력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실시하는 것이 과전법이에요. 과전법을 실시해서 저거 뭡니까? 그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토지를 다 몰수를 해가지고 나눠주죠. 그러니까 신진사대부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자, 신진사대부가 엄청나게 세력이 커졌어요. 커졌으니까 어떻게 되죠? 공양왕 신진사대부가 몰아내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조선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편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불가론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충분히 있고요. 그 과전법 실시한 건 당연히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자, 정치편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안 했네요. 최영과 이성계가 2님 1파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에요. 그렇죠? 최영과 최영? 이게 왜 최우죠? 최영인데? 다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막 놀래고, 막, 최우가 뭐, 몇백 년을 사나요? 최영이에요, 최영. 그렇죠? 최영.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최영인데, 왜 최우라고 했을까요? 자, 아무튼, 최영과 이성계가 이렇게 있을 때, 이이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이님은요, 원간섭기 때요, 공민왕 때
동령부를 정벌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면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때는 무슨 개혁적인 성향이 있었는데요. 공민왕이 죽고 나서 친원파로 세력을 눈을 돌려요. 그래서 친원 세력이 되고요. 그래서 집권 이후에 친원 그 정책을 계속 펴요. 그러니까 최영과 이성계의 눈에 띄어서 이인임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 이인임이 우왕을 올렸어요. 올릴 때도 공신이었는데 올렸는데 착각을 한 거죠. 최영은 우왕은 어때요? 최영이 사위예요. 우왕이 사위. 그렇죠? 최영은 우왕의 장인이고. 근데 이인임이 올려놓고 친원 이 행동을 하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제거가 되죠.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인임. 별거 아닌데 시험에 나와요. 제가 여기 지금 여기까지 제가 정치에 대해서 설명,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모의고사라든가 제가 지금 출제한 거 모의고사라든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거 있죠? 그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시험지 그 기출문제를 다시 보시든가 모의고사를 보실 때 선생님이 왜 그 설명을 다시 계속 했는지 기억이 나실 거고 그때 되면 다시 요 장면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제 정치편은 이대로 하고요. 그 사회로 갈까요? 사회. 중세 사회입니다. 고려의 사회. 자, 사회를 빨리 마무리를 칩시다. 자, 사회 들어가면요. 중세 사회입니다. 자, 사회 첫 번째로 신분제가 나와요. 신분제는 반드시 아셔야죠. 귀족. 귀족은 왕과 5품 이상 이 친구들을 다 귀족이라고 하는데요. 귀족은 당연히 음서라든가 공음전 이런 것으로 세력을 이어갔죠. 그렇죠? 대표적인 귀족, 처음 귀족이 뭐였습니까? 문벌귀족이죠. 육두품에서 육두품과 호족 세력이 성종 이후에 문벌귀족으로 가는 모습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무신, 그 다음에 친원파 권문세족, 그리고 신진 사대부. 신사라고 합시다. 신진 사대부. 자,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요거 이제 지우고요. 일단은 요거 암기하실 때요. 그냥 문무권신 이렇게 외우십시오. 문무권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문벌귀족 하면 과거 봤습니까? 그렇죠. 과거도 봤고요. 음서의 특혜를 누렸어요. 그렇죠. 무시는 할 거 없죠. 그냥 싸움 잘하면 돼요. 자, 권문세족 음서죠. 음서로 이어갔어요. 신진사대부는요, 과거를 봤죠. 그렇죠. 중앙에 진출했습니다. 자, 경제력은요, 문벌귀족은 공음전 이어져 내려오는 땅으로 배를 채웠고요. 자, 권문세족은 그냥 대농장이에요. 왜? 불법을 너무 많이 저질렀죠. 그렇죠. 대농장. 신진사대부는 얘들하고 비슷할 때 나왔으니까 중소농장이에요. 그렇죠. 중소지주 출신이고 거의 지방에서. 자, 성향을 보면요. 문벌귀족 같은 경우는 4대적이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금나라하고 4대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금과 4대적이고, 그리고 보수적이죠. 그렇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수적이에요. 자, 그리고 얘들은 당연히 보수적이죠. 지들 세력 하려면. 그리고 친원파예요. 자, 얘들은요, 계획적이고,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친명파죠. 친명파. 자, 요거는 이제 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 문벌귀족 여기에서 뭘로 또 가냐면 향리로 가죠. 그렇죠? 왜? 여기는 어딥니까? 일종의 중앙이고요. 이쪽은 지방이죠. 지방 세력과 중앙 세력으로 갈리는 거죠. 그렇죠? 잘못 갔습니다. 그렇죠? 육두품과 호족 세력이 중앙으로 가고요. 지방으로 갈 때 향리로 갑니다. 자, 이 향리들이 어디? 여기 보세요. 아까 지방 중소지주라고 했죠? 이렇게 돼서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나오냐면 가, 나, 뭐 다, 뭐 라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죠. 그죠?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귀족을 봤으니까 중류로 갑시다. 중류. 중인 신문이에요. 중인. 그렇죠? 그래서 하급 관료들. 그래서 중앙에 이제 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남반 있죠. 남반은 뭐냐면요. 실질적인 군중, 궁 안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일종 우리가 이제 흔히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 남반, 중류예요. 중류. 자, 향리 있죠? 향리, 지방의 이제 세력들. 군반은 이제 하급 장교, 그쵸? 하급 장교고, 영리, 뭐 역을 보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걸 좀 봅시다. 고려시대 향리를 좀 보셔야 돼요. 향리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로 나뉩니다. 그래서 상층 향리는 향촌이죠. 향리는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에서 지배 세력이에요. 지방의 지배 세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중에 과거를 봐서 과거로 어떻게 중앙에도 진출을 합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 그랬어요. 하층 향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방에서 실무를 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뭐 조선에서 하는 건데 그냥 여기에서 일단 드릴게요. 사또 있죠, 사또. 사또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방과 뭐 형방이 있어요, 그죠? 이방과 형방.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이제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그냥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사또가 이제 얘기를 하죠. 형틀에 이제 사람 묶어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이방. 매우 쳐라. 예의 사또. 칠합신다. 그러고 치죠. 그쵸? 그러면 이게 수령이에요, 수령. 그쵸? 수령이고, 이 친구들이 뭡니까? 이 친구들이 향리예요. 여기에서 이 장을 치는 사람은 포졸이죠. 그쵸? 졸이죠. 병졸. 그쵸? 이 친구들이 이거 치는 거고. 자, 그런데, 영화에서 이거 잘못됐죠. 이호 예병 형공 이거 배웠죠? 그쵸? 이방은 뭐 하는 거예요?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형방은요? 법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봐라, 형방, 매우 쳐라, 이렇게 해야지. 그쵸? 형방한테 시켜야 돼요. 형방이 이런 거 담당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예방이 있겠죠? 보통, 여기에서 이제 6명 이렇게 쓰냐? 그게 아니에요. 이방이 이제 형방도 겸임도 하고요. 그리고 예방 있죠? 예방은 뭐 하는 거죠? 호방. 호구조사. 그래서 세금 담당.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사또가, 야, 세금 좀 걷어와봐. 그럼 누가 가죠? 이 친구들이 뛰어가요. 뛰어가서 마을의 주민들한테 뛰어가서 돈 내놔. 그래서 돈을 걷는 사람이 호방이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몇 년 하면 집에 가요. 그렇죠? 얘들은 여기 지방에서 지방 세력이에요. 계속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볼 때 이 사람 무섭겠습니까? 이 사람 무섭겠어요. 이 사람 무섭죠. 그렇죠? 이때 향리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권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향리한테 가가지고 요번에 저 뭐 좀 빼주세요. 돈도 막 주고요. 뇌물 막 이런 거 하고요. 막 그랬어요. 아무튼 지금은 여기에서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가 나왔죠. 그렇죠? 상층 향리와 하층 향리. 그래서 얘들한테는 토지를 지급해줬어요. 국가에서 토지도 줬어요. 그러니까 땅도 주고 너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직역.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세습이 가능하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죠? 괜찮아요. 향리 괜찮아요. 그런데 이 향리가 조선으로 가면 이상해집니다. 조선으로 가면 행정실무 담당한 거는 똑같아요. 근데 문과를 볼 수가 없어요. 문과 시험을 제한해놨어요. 그렇죠? 향리니까. 향리는 니들만 하는 거지 넌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향리는 이게 틀려요. 자, 그렇다면 난 향리하기 싫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직역은 세습되는 거고요. 토지는 지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토지는 지급 안 되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먹고 살 거를 안 만들어준다는 거고 세습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향리면 나도 향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들한테
수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이제 조선의 향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향리는 괜찮았다. 조선의 향리는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요거까지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니까 뇌물 같은 거 막 팽배하고요. 그렇죠?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향리가 조선의 향리 이 친구들이 아무리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언정 힘이 있잖아요. 왜? 수령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놈이 저 A가 괜찮다 애가 그러니까 우리 저걸로 쓰자라고 해서 돈 좀 주면 수령이 사또가 그래 됐다 써 그럼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이 팽배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잘해야 돼요. 토지도 지급해줘야지. 먹고 살 건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막 이상한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양민 봅시다. 양민이면 일반적으로 농민 얘기하는 거죠. 평민. 자, 일단 요때 양민은 백정이 있었어요. 백정은 농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백정이 농민이다. 고려 농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백정 농민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렇죠? 백정은 농민이에요. 이상하죠? 조선시대 백정은 도살업이에요. 그러니까 백정은 지금으로 뭐 그때 조선으로 가면 백정이 천민이 되는데요. 이때 농민의 이름은 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백정 농민은 국가에서 받은 민전을 경작을 했어요. 민정은 뭐 상속도 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리고 상민이 있었고 수공업자도 있었죠.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이거 양민이에요. 그렇죠? 양민인데 양민이니까 뭐 합니까? 세금 의무가 있었죠. 세금 의무도 있었고요. 과거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과거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수 있었나요? 못 봤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이거 막 먹고 살고 세금도 내야 되고 언제 공부할 시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과거 응시 작용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걸 빼먹으면 안 되죠. 향, 부곡, 소, 특수행정구역, 그렇죠? 민. 이 친구들 뭡니까? 천민이에요? 아니에요. 양민인데 일반 얘들보다 어떻죠? 세금 많이 냈어요. 양민이에요, 양민. 양민인데 세금 많이 냈어요. 그리고 뭐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없었어요. 그죠? 이전하려면요, 막 복잡해요. 막 누구한테 허락 맡아 에라 그냥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주 이전의 자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민을 봅시다. 천민. 천민인데요. 자, 이 천민은 뭐뭐 있었죠? 뭐 광대도 있었고요. 창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도축업자 백정이죠? 아니죠. 백정 양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죠? 노비가 있었는데요. 이 노비가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시험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노비. 희한하죠? 천민, 노비인데 노비를 왜 공부해야 되나?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자, 노비에서 두 가지 노비가 있어요. 공노비가 있고요. 사노비가 있어요. 자, 공노비는요, 이병노비가 있고요. 그리고 외거노비가 있어요. 이거 표에 다 있죠? 자, 사노비는요, 외거노비가 있고요. 솔거노비가 있어요. 솔거노비. 당연히 이병노비. 어디에서? 관에서 그냥 같이 지내면서 하는 거예요. 관청 소속으로 하고, 특이한 거는 관청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죠? 이 노역의 대가도 받았어요. 급료를 받았고요. 이 솔거노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인하고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주인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보면 막 술 마시다가, 그죠? 얘야 돌쇠야 막쇠야 그러면 막 뛰어나오죠? 얘들. 그죠? 솔거노비. 얘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얘들이에요. 외거노비. 얘들 둘은 관에 소속된 사인에 소속된 하지만 어떻다? 주거가 밖에요. 주거가 밖에. 그렇다 보니까 얘들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얘들 일단 독립생활이 가능했어요. 독립생활 했었어요. 그리고 농사도 질 수 있었어요. 농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렇죠? 재산 소유할 수 있었죠. 재산 소유할 수 있으니까 독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결혼도 할 수 있었고요. 가족도 소유할 수 있었어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황당하죠?
그리고 신공이라는 걸 납부하면 됐어요. 이 모든 거를 챙기려면 신공을 납부하면 돼요. 신공은 외거, 공노비의 외거 노비는 어디? 관에다 납부하면 되고요. 산노비, 외거 노비는 신공은 누구? 주인한테 납부하면 돼요. 신공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사의 대가로 돈을 주는 거죠. 일종의. 그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딱 보면요. 요거만 딱 보세요. 어떻죠? 이거 노비예요? 제가 볼 때 노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부는 분명히 노비예요. 노비인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저건 백정이야, 노비야. 그렇죠? 농민이야, 노비야. 농민과 거의 비슷해요. 그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노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자유스러웠냐? 좀 그렇죠? 그 자유스럽진 않겠죠? 어찌 됐건 노비는 어떻습니까? 증여, 상속, 매매. 당연히 매매 대상이죠. 그렇죠? 팔려가는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노비에 대한 몇 가지 법이 있는데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일천즉천이 있어요. 말 그대로 뭐겠어요? 하나가 천민이면 바로 천민이 돼요. 이런 거 있죠.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이 났어요. 그런데 노비예요. 노비가 돼요. 자, 노비예요. 노비가 돼요.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가 되면 노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왜 이런 제도가 있었겠어요? 노비의 수를 증가시키려고 했던 제도죠. 그렇죠? 노비의 수를 증가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조선으로 가면요. 노비의 수를 감소시키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막 늘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딱 하나, 무신 정권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자, 그리고 노비가 막 이런 게 노비를 너무 막 만들려고 노비 재산이니까 재산을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소송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천자수목법이에요. 보세요. 자, 노비예요. 이 노비란 말 자체가 이 노가요. 남자의 노예를 말하는 거고 그 비는요. 여자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고요. 얘가 비예요. 그렇죠? 아무튼 노예라고 할게요. 그냥 아버지도 노예고요. 어머니도 노예예요. 자, 여기에서 자식을 낳네요. 그러면 일천즉천에 의해서 얘도 노비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얘 주인이 틀리고요. 얘 주인이 틀려요. 그러면 얘는 반으로 나눌까요? 솔로몬의 선택. 반 잘라서 야, 너 가져.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막 주인들이 와가지고 싸우는 거죠. 애가 낳았다. 그러니까 얘를 누가 낳냐? 엄마가 낳았잖아. 그러니까 내 거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씨가 없었으면 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여주고 살려주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거야. 막 싸워요. 그래서 만든 게 천자수목법. 말 그대로 천자는 누구 겁니까? 어머니. 어머니 소유주에 따라가는 거죠. 어머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막 서럽죠. 얘 두드러 팰 거예요. 그죠? 넌 딴 데 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렇죠? 자,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향도를 볼까요? 향도. 책에 보시면 향도가 나옵니다. 향도. 백설의 생활 모습이죠. 향도. 어디다가 할까요? 이따가 할까요? 향도 같은 건 간단해요. 자, 향도가 뭡니까? 이제 공부 좀 하신 분은 딱 그래요. 느낌이 향초의 물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무리는 맞아요. 무리 도자를 썼는데 이 향이 매향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향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도는 무리.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를 향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앙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신앙 조직이었다가 그러니까 신앙 막 믿는 거 그런 거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공동체로 마을 공동체로 변해요. 이게 조선까지 가죠. 그렇죠? 향도. 그래서 역할 보면요. 이제 불상, 석탑, 사찰 건립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매향을 왜 하냐면 이 향나무를 바다에 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럼 국가의 재난이라든가 국가의 위기 상황이 오면 부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려면 이 바닷가 근처에다가 향나무를 묻어요.
그럼 향나무를 묻으면 이 향 내음 때문에 부처를 만날 수 있다. 미륵불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향나무를 때가 되면 매장을 시켰어요. 바다에다. 그래서 미륵부처를 만나면 모든 구원이 모든 재난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이때부터 향도 이렇게 했고, 이 맨 처음엔 신앙 조직이었다가 이제 공동체, 마을 공동체 역할을 했어요. 마을에 무슨 불교, 그러니까 사원을 건립하겠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말 안 해도 그냥 다 모여가지고 다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마을 도역, 혼례, 그러니까 결혼, 그리고 상장예 이런 것들.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하고. 자, 사회정책과 사회제도. 정책은 한번 보시고요. 사회제도에서 의창 나오죠. 의창, 그렇죠? 빈민구제예요. 근데 의창, 빈민구제인데 언제 바뀌죠? 성종 때 바뀌죠. 성종 전에는 뭐였어요? 흑창. 흑창 뭐였다고요? 태조. 벌써 까먹으셨어요. 그죠? 성종 때 이름을 바꿨다. 빈민구제법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상평창 있죠? 상평창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물가. 그러니까 갑자기 물가가 오른다. 그럼 내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조사를 어디에서 해요? 상평창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 그리고 해민국. 이거 딱 봐도 뭐 같아요? 의학. 그렇죠? 의학 요거 관련해서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간단하죠? 뭡니까? 동서대비원 병원이고요. 해민국 약국이에요. 됐어요. 자, 구제도감과 그리고 구급도감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재난이 막 닥쳤을 때, 홍수라든가 요런 것들, 막 비가 막 와가지고 가뭄이라든가 이런 거 닥쳤을 때요, 잽싸게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구제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데가 구제도감, 구국도감이에요. 그리고 재위보, 보예요. 보는 뭐냐면요, 돈을 걷어요. 돈을 왜 걷냐면 국가 사업을 위해서 돈을 걷어요. 이 돈을 가지고 불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자가 나죠. 이 이자를 가지고 보에서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이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빈민을 구제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위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법률과 풍속 보면요. 중국의 당류를 참작을 했대요. 그래서 대부분 관습법에 따랐고요. 반역죄, 불효죄는 크게 혼냈어요. 형벌은 지방관이 재량적으로 행사를 했어요. 자, 여기 태, 장, 도, 유, 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태는 10대에서 50대 치는 거예요. 그 장은 매우 쳐라 100대예요. 죽는 거죠. 아주. 도는 징역형이에요. 징역형. 유는 유배예요. 유배 보내고 사는 사형이겠죠. 그렇죠? 사형 죽이는 거예요. 딱 봐도요. 어디가 지금 강해 보여요? 여기는 세 보이죠. 그렇죠? 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유배를 어디에서 보내죠? 사또가 유배 보내라 그러나요? 안 그러죠? 이건 중앙에서 그래요. 중앙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합니다. 사또가 죽여라 못 하잖아요. 매우 쳐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관이 대부분 했고요. 태장도 만약에 죽이고 싶으면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죄인을 압송한다. 압송해가지고 여기에서 하게끔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태장도 유사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풍속을 한번 보실까요? 풍속에 보면요. 명절 나오죠. 명절은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단오예요. 단오 시험에 거의 자주 출제가 되죠. 창포에 머리 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그리고 대추나무 시집 보내줘야죠. 자, 씨름, 격구, 그네뛰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단오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대보름이에요. 대보름. 그래서 달맞이, 쥐불놀이, 다리밟기, 부럼깨기, 달집 태우기 거의 우리 지금까지 하는 것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혼인과 여성의 지위 보면 혼인은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일부 일처제. 이상하죠?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면 첩이 막 엄청 나잖아요. 그렇죠? 귀족인데도. 그런데 고려 때는 일부 일처제였다는 거. 왜냐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좀 됐다는 거죠.
거의 뭐 남녀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쪽 사회에서는 조금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천추태후잖아요. 그렇죠? 천추태후. 내가 뭐 재혼한다는데 누가 뭐 야 손가락질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손가락질 왜 받을 수밖에 없냐면 왕의 엄마가 저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이지. 뭐 그때 과부가 재혼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민왕 때 그 누구죠?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관리 이름이 뭔데? 아무튼 그 관리가 높은 관직이 있는 관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너만 첩을 갖고 있냐, 왕한테? 왜 너만 첩을 갖고 있냐? 우리도 관리 품계에 따라 가지고 첩을 들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 얘기 나오고 이제 그 행차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예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러거라 누구 지나간다 이러는데 이러고 있다가 그 할머니 한 분이 쟤가 그 노망 들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거기에 다 일어나고 쟤야? 그리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런 사회에서 돌을 던진다?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다. 다시 얘기하면 여성의 지위가 꽤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막 눈치 봐야 되고 가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인한테 막 머리채 잡히겠죠. 그죠? 영감탱이가 늙어가지고. 자, 여성의 지위입니다. 자, 자녀 균분 재산 상속. 그러니까 상속을 할 때도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연령으로 호적을 기재해요. 연령 순으로. 남자 여자 필요 없어요. 그냥 올리고. 양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남자가 없으면 그냥 딸이 제사를 지내면 돼요. 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친가와 외가의 동등한 대우.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위 그리고 외손자까지 그 음소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요새 대통령 표창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나잖아요. 막 가잖아요. 그러면 식구들 다 가죠. 그렇죠? 그냥 다 가는 지금 다 가고 말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딱 부르면요. 나는 상을 받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 막 칭찬받았어요. 대단하고 같이 상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 사회에서는 상상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남녀 차별이 없었다. 여성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남자랑 똑같이. 사위와 처가의 호적에 입적을 해요. 그러니까 사위가 결혼을 하면 그 호적 띄어다가 저 여자집에 가는 거예요. 야, 좋죠? 여성의 재가 허용되는 당연한 거죠.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부부싸움에도 남자가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뭐 이런 얘기가 없고요. 그죠? 괜히 그랬다가 길 가다가 그 아줌마들한테 몰매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고요.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볼까요? 무신집권기의 봉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지배층의 조이총회낭. 그래서 서경에서 많은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양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망이 망소의 난. 이거는 외울 때가 되게 좋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얘들은 이름 망이 망소이 딱 봐도 좀 귀족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렇죠? 얘들이 뭐 때문에 공주 명학소 소의 차별 때문에 그렇죠? 소의 차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고맙게도 이름에 있어요. 소. 야, 고맙다. 그죠? 그래서 공주 명학소의 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가 이제 현으로 승격되기도 하고요. 자, 김삼이 효심의 난. 요거는 좀 써 놓으셔야 되는데, 신라 부흥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천민들의 난. 뭐 말할 것도 없죠. 만적의 난이고요. 뭐 왕후 장상의 씨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저거예요. 만적의 난. 그렇죠? 만적의 봉기. 만적은 또 최충원의 산업이죠. 그러니까 최씨 정권이 어떻게 집권을 해요?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배운 게 그거죠. 그러니까 모아요. 그 동네 노비들 다 모아요. 다 노비들 모은 다음에 야 우리도 한번 해. 괜찮아. 뭐 왕후장성 씨가 어디 있어? 야 우리도 사람이야. 그거 하죠. 근데 그 노비가 그 아래에 있는 노비가 가서 일러요. 주인한테.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한 방에 가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게 신분 해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자, 몽골의 침입과 백성의 생활. 몽골의 침입, 최씨 정권이 강화도에 또 천도를 하고 몽골군 격퇴에서 충주 다인철 소에 동그라미 치시고 처인 부곡에 동그라미 치면 답이 나오죠. 자, 백성의 피해. 막대한 희생이 있었고 식량 부족 말하면 뭐 할 겁니까? 다 아는데 그죠? 일본 원정에 동원을 했다. 어디죠? 이 기구가
정동행송이었어요. 그렇죠? 정동행송을 일본 원정을 가려다 실패를 해서 내정 간섭기구로 바뀌었고요. 원 간섭기의 사회 변화 보면 친원 세력. 그래서 이때 역관, 향리, 평민, 부공민, 노비, 환관 얘들은 가서 그냥 뇌물 주면 돼요. 원나라 가서 뇌물 주고. 그렇죠? 막 공 막 세우고. 그리고 뭐가 돼야죠? 요거. 몽골어가 되면 출세했어요. 그렇죠? 몽골어를 할 줄 알면 출세를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뭐 원나라 잘 해가지고 인생이 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따지면 친일파죠. 그렇죠? 친일파. 자, 교류, 몽골풍. 그래서 우리 고려 내에서 몽골 그 유행이 번진 게 몽골풍. 고려양. 고려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원나라에 끌려간 고려인들에 의해서 유행이 번지는 것. 자, 공여요구, 뭐 결혼도감. 그렇죠? 그래서 공여로 공출을 하고요. 여긴 사회니까, 사회편이니까 그 결혼도감 때문에 무슨 풍속? 조혼의 풍속이 생겨났다. 자, 이런 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걸 했나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경제편 들어가겠습니다.